살을 찌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른 체질분들은 많이 드시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결국 근육량을 늘려서 덩치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러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는 무조건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케복입니다. 오늘은 촬영했던 영상들이 이제 건강 관련 또는 이제 어깨라든지 이제 관절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운동을 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께서 질문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원장님, 그 운동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그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키가 큰 편이고요. 덩치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제가 덩치가 크지 않았거든요. 사실 마른 게 좀 컴플렉스여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도 했었고, 닥터 케봉 처음부터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에 갔을 때 당연히 저는 굉장히 왜소했었고, 제가 아마 키가 한 162에 몸무게가 한 40 초반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백인들이라든지 많이 이제 덩치도 크고 성장도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덩치를 키워야겠다고 처음 생각하고 시작한 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네, 웨이트 트레이닝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근데 어릴 때 마른 체질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어떻게 살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찌우실 수 있었던 건지? 우선 뭐 지금은 현재 뭐 살도 많고 그런데 이제 저같이 마르신 분들의 살을 찌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른 체질분들은 많이 드시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것은 결국 근육량을 늘려서 덩치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러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저는 무조건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근육량을 부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원장님, 그러면 근육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네. 원장님만의 또 운동법이 따로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제 운동법은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좋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최대 본인이 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서 반복 횟수를 줄이더라도 무게를 많이 치는 게 좋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본인이 들 수 있는 무게의 약 한 70%에서 80% 무게 위주로, 그러니까 랩수는 좀 낮추고 최대한 무게를 무겁게 치는 게 아마 마른 분들한테는 빨리 이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운동법만큼이나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식단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은 식단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기 전에 뭐 라면을 먹고 자면 살이 찐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거는 하시면 안 좋고요. 마른 체질 분들은 특히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주 먹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자주 먹는다는 게 한 번 먹을 때 많이 드시지 말고요.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양을 본인의 몸무게에 1.5에서 한 2 정도 곱한 양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른 체질인데다가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은 3kg는 저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4끼에서 5끼 정도 드시는 걸 권하는데, 그렇다고 뭐 식사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식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고구마 이런 것들도 챙겨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화된 이런 식사를 한 5번 정도로 나누게 드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드실 수 있고,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대략적으로 단백질 한 30에서 40g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를 이제 나눠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뭐 지방 함량들을 조금 고민하신 다음에 하루에 끼니 수를 조금 늘리시는 거죠. 이러면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칼로리는 이제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권장 칼로리가 있으면 그거보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이라든지 살은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많이 먹겠다라고 이제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소분화된 양을 좀 자주 드시면은 아무래도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을 또 사실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인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원장님만의 비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운동이란 게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운동이란 거를 이제 막상 하려고 하면은 뭐 날씨 핑계, 다양한 핑계거리 되면서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젊었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하시고 정말 건강 관리를 해오신 분들과 젊었을 때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신 그런 이제 여성분들, 환자분들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다양한 관절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운동을 억지로 해야 되는 하나의 액티비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의 시작을 운동과 함께 한다. 아니면은 하루 일과 중에 운동이 밥 먹는 것 같이 하나의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루틴을 바꾸시고 습관화 시키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찝찝하고 처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매우 힘들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 때는 운동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당연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루틴화 시키신 분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운동을 매일매일 정말 다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습관화하는 거를, 그리고 일생의 중심이 운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리고 근력 운동에 대한 장점을 네. 좀 의사이시니까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육량이 많으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잖아요. 기초 대사량이 올라간다는 뜻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칼로리가 높다는 뜻이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살이 찔 그런 위험도 많이 낮출 수 있겠고요. 근육은 결국 관절을 보호하는 이제 아주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뭐 다양한 관절들이 있지만 우리의 큰 관절들 주변에는 이제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런 큰 근육들을 발전시키면 우리의 관절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든지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점점 쓰기 힘들어지는 단계가 오는데, 그런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게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라고 권하는 것보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내 일생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모든 에너지를 얻고 여기서 내 건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운동을 접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운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유튜버들과 또 챗GPT라든지 뭐 정보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너무 평범하고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느끼고 또 제가 깨달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의학 정보 아니더라도 이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닥터 켜봉이었습니다.